휴면 개미, 왕개미는 아니고 중개미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줘요. 배당을 해줘야 주식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아닌 배당금으로 뭐 용돈도 쓰고 할 텐데 우리나라는 배당이 인색해요. 돈을 10조 원을 벌어도 배당을 2조 원밖에 안 해요. 1조 원, 2조 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다른 나라는 보통 한 5조, 6조 한단 말이에요.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해서 중국 그 공산국가의 기업보다 배당이 더 낮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배당을 늘려야 됩니다. 배당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왜곡돼 있어요. 주식이 이 객관적 가치가 10만 원인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 10,000원짜리 사가지고 이걸 기업을 해산을 해버리면 10만 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0.1, PBR 0.1,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주식이 늘렸어요. 이 비정상 주식 시장이에요. 이런 것만 교정을 하면 지금 상태에서만도 주가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주식시장이 살아야,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에요. 주식시장이 살아야 기업들이 이자 부담 없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어요. 국민들도 투자 기회를 늘려요. 우리나라는 투자할 때가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전부 부동산 몰려가지고 이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말고 투자할 데가 없어요. 주식시장에도 살면 그 투자가 좀 주식시장으로 몰리면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이 될 텐데 전부 부동산 투자라는데 이것도 그 측면에서도 자본시장 이걸 살려야 돼요. 주식시장이 이상하다 보니까 전부 코인으로 몰려갔잖아요. 코인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죠. 실제로 있는 시장인데. 하여튼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 경제가 살려야 살 수가 있습니까? 숨 막혀 질식해서 죽지요. 이걸 해결하는 첫 날, 그게 25년 6월 3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에 여러 의원들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 도지사, 시장은 없군요, 여긴. 도지사, 도의원, 대통령까지. 이 사람들은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배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뽑아놓고 숙모하는 경향이 없지 아니한데 우리가 일 시키려고 뽑아놓은 우리의 신분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통령도 높은 사람 뽑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 건 맞아요. 우리가 뽑아놓은 머슴 중에 높은 사람, 상머슴. 그 머슴은 덕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능하긴 한데 잔머리 굴리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도둑질 당할 가능성이 많죠. 첫째, 충직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충성스러워야죠. 그리고 그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인지는 알 수가 없죠. 말이야 다 번들하게 하잖아요. 지금 다른 후보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살아온 과정을 봐야죠. 그의 과거는 그의 미래의 거울이다. 맞습니까?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과거의 공약을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보면 알죠. 제가 공약 잘 지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로 살았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저는 성남을 전국의 제1도시로 바꿨어요. 경기도를 전국에서 가장 평가 높은 도로 바꿨어요. 민주당을 새로운 민주당으로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도 저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결코 실망하지 않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보답드리겠습니다.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으면 여러분들이
팔다리 고생을 좀 줄이고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캠프에서 엄명히 떨어졌어요. 길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대통령 아니면 동네 무슨 개모임, 동호회 회장, 이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그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거예요? 그 동호회 모임 안 깨지게 하는 거죠? 동호회 모임이 회원도 좀 늘고 회원끼리 서로 사이좋게 서로 협조하고 서로 힘이 되고 의지되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회장 할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편갈라 싸우게 하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말리고, 또 옛날에 내 선거를 도와준 내 편이라도 아이고 우리 거 많이 챙겨주세요, 저쪽은 뺏어주세요 이러면 아 왜 그러세요, 이제는 다 한 식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전쟁과 정치의 차이를 아시죠? 전쟁은 죽이는 거예요. 이기면 싹 다 가지는 거고 진쪽 싹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전쟁이 아니에요. 정치는 존중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편이 되는 건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경쟁을 하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한쪽 편을 들겠지요. 한쪽 편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됩니다만, 대통령이 된 순간에는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점령하는 것하고 선거에서 이겨서 전체를 대표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정치와 전쟁을 구별 못하는 집단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자기가 이기면 전부 다 갖고 나머지는 다 뺏는다. 그리고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모여 사는 이유는 똑같아서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저 코 크신 분, 저 코 낮으신 분, 머리 긴 분, 짧은 분, 인상이 이런 분, 저런 분,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파란 생각, 빨간 생각, 출신 어느 지역, 서귀포, 애월, 다 다르죠. 다 다른 이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지만 이해관계도 달라요.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서쪽 가자고, 어떤 사람은 북쪽 가자 그러고, 이렇게 충돌한단 말입니다. 자원이 5개밖에 없는데 10명이서 서로 막 나눠 가지려고 해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정치죠.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은 다투게 돼서 가만 놔두면 죽을 때까지 싸우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말고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정치고 행정 아닙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잘 배분하라고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권력이죠. 정치란 그 사회의 자원을 배분할 권한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누가 가질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야 우리 편 다 모여, 빨간색 다 모여, 파란색 다 죽이자,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이거는 점령이고 이건 전쟁이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반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겠죠. 또 반 제거해야지. 그러다 뭐가 남습니까? 자기 혼자 남겠죠. 자기 혼자 남아요? 결국 죽겠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통자는 통치가 아니고요, 통합, 이겁니다. 크게 통합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막 싸워가지고 서로 뺏고 찢고 하면요, 시너지가 안 나요. 똑같은 것도 적절히 나누고 협력하면 시너지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죠. 이 다름을 인정하고 역할도 인정하고
100%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51%만 갖고, 그리고 성과를 내서 결과를 증명하고 다시 선택받고, 이게 합리적인 정치 과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주는 4.3을 겪은 후에 평화의 섬, 화해의 섬으로 명명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래야죠.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껏 싸우고 있고, 영남이니 호남이니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이제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갈라서 싸우고, 이제는 남녀를 갈라 싸워요. 그렇게 편 갈라가지고 갈라치기 하면서 싸움 시키면 그게 정치입니까? 그거는 정말로 나쁜 사회 해악을 끼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폐악이에요, 폐악. 갈라치기, 편 나눠 싸우기.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면 자기야 좋겠지만 사회는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정치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월 3일부터는 우리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이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한데 모아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손잡고 함께 꿋꿋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캠프에서 저한테 하나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상징 동작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하자. 어떠세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막 오간갓 자이 하지 말고 이걸로. 자, 그러면 제가 진짜 하면 대한민국, 지금은 하면 이재명이었어요. 진짜, 지금은 진짜